안녕하세요. 미술 비평하는 권시우입니다. 유튜브 촬영하려고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이건 뭐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뭐 딱히 어떤 컨텐츠 차원에서 이거를 공유하려고 촬영 혹은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에 좀 번아웃이 강하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뭘까 좀 많이 고민하는 와중에 있는데 또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토로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카메라에 대고 저의 최근 고민들, 번아웃의 이유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혼자서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저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들을 정말 간략하게 좀 준비를 사전에 했는데요. 그것들을 좀 약간 따라가 보면서 떠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커피고요. 목이 막힐 수가 있으니까 종종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최근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도 좀 관련한 글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좀 서두로 삼고 싶어서 정한 질문인데 비평의 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미술 비평, 저는 어쨌든 미술 비평을 하는 사람이니까 미술 비평에겐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얼마만큼 행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제가 체감을 하기로는 비평한테는 나름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언가를 논평하는 어떤 역할을 당사자가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사실 비평을 수평적인 차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필자 혹은 논자들조차도 좀 편리하게 피해갈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이를테면 최대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식과 어떤 글의 내용과 담론을 나누기 위해서 한 개인이 독점하지 않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으로서의 비평, 글쓰기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과정을 주도하는 어떤 한 개인 혹은 한 개인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의 수장 같은 느낌의 누군가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성, 대표성으로 말미암은 한 자리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글쓰기, 비평 방식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의 어떤 저의 개인적인 행보를 돌이켜 봤을 때 딱히 그러고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지금 시점에서는 앞선 질문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비평 혹은 비평가가 일종의 독점적인 자리와 위치성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술 비평에 한정을 하자면 어쨌든 작업과 매개되어 있는 글쓰기라고는 하지만 이 매개적인 차원에서의 관계에서 결국에는 비평가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작업 전시들에 대해서 뭔가를 써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해체주의적인 방식일 수도 있고 비평가 개인의 어떤 지적인 취향에 따른 맹목적인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마주함의 경험이었던 적이 생각보다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주함의 관계라는 거는 제가 뭐 외부에서 청탁을 받았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미술 비평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작업 혹은 전시를 저의 글쓰기를 위한 재료 혹은 땔감으로 삼아서 어떻게 저의 취향과 스타일이 최대한 반영되어 있는 글로 구현할 것인가?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어떤 주된 메커니즘이었던 것 같고, 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떤 속물적인 욕망에서 비롯한 글쓰기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해왔던 거는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인 것 같아요. 혹은 그런 취향을 체화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지금까지 사회화된 어떤 유형의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어떤 관계성을 만들어 나가든 나가지 않든 간에 비평이 결국 어떤 미술 작업에 대해서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약간 메타적인 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어떤 자각의 순간에서 본인이 비평을 매개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그게 사실 지금 비평 혹은 비평가라는 역할 모델과 연루되어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겠죠.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어떤 수평성의 관계에 말 그대로 어울리는 사람인가 혹은 그거를 저의 비평적인 실천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거는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걸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어떤 개인적인 행보로 이런 모습으로 사회화는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내가 비평을 통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어떤 독점적인 자리를 뭐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포기의 결과를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체념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기도 하고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수평성이 가능한가라는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평가는 일종의 위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역할 모델인 건데 이거를 뭔가 수평적으로 마름질 한다고 해서 그게 단번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진행 중의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마추어리즘에 관한 이런저런 사변적인 논의나 담론 같은 것도 그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 같기는 한데 몇 가지 문제점을 꼽자면 본인이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아마추어리즘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주체가 자신의 주체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가? 혹은
그 주체성을 포기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대표성을 가진 상태로 자신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 혹은 맺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어느 정도는 그 주체 혹은 개인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난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지?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지식 생산의 결과로서 나타난 대안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느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아마추어라는 것 자체를 정의하고 재구성하려는 이론의 자녀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 이론의 자녀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알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한 개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한도 내의 아마추어리즘적인 실천을 재분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또다시 어떤 지식 담론의 재생산 구조로 편입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논의들을 아예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자꾸만 패착으로 엎질러지는 이해관계들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것은 참 피곤한 일이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둘러싼 어떤 이해관계에 속해 있는 수평적이거나 수평적인데 실패했거나 혹은 그 둘과 무관하게 위계적인 관계를 긍정하거나 체념한 모든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혼란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혼란 자체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게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2025년 8월 8일인데 얼마 전에 그 스피박이 내한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강연을 하다가 구 트위터 현 X 안팎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어떤 여론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문제의 본질은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사실 스피박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실천으로서 남긴 글이나 기록들, 텍스트들을 면밀하게 읽은 적도 없고, 뭐 다만 스피박은 유명한 사람이고 명사이고, 그런 명사인 사람을 국내에 특히나 국내 학술장 안에 초대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줘야 되지? 그런 문제가 저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청받은 명사니까 어떻게든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워 듣기로는 뭐 국내 학술계에는 충분한 대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토로하는 사람들, 계정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가난하지 않은 업계가 없죠. 미술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뭐 예술, 인문학 관련한 업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아카데미는 설사 예산 차원에서 혹은 물리적으로 가난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식 권력의 장을 그 업계에 속해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승인해주고 인증을 해주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말 그대로 장 필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속해 있는 당사자들이 자생하는 방식으로만 굴러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일 수도 있고 관성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든 업계들이 지금의 관성대로 굴러가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클리셰적인 모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그렇게까지 뭔가 폐쇄적인 차원에도 궁지에 몰려있는 아카데믹한 혹은 학술적인 장 안으로 스피박 같은 사람을 모셔왔을 때조차 아카데믹한 사람들은 설설 기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줘야 될지, 통역을 뭐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안 하게 됐지만 혹은 못 하게 됐지만, 그런 식의 위계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견뎌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견디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사실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좀 더 상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기획자들일 수도 있겠죠. 뭐 기획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뭔가 어떤 중압감에 시달리겠죠. 왜냐면 지금과 같이 좀 논란이 발생했을 때, 혹은 불링에 가깝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저격을 했을 때.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을 주최한 당사자들보다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무급 노동에 가깝게 그 프로그램을 건사해야만 하고 주최자들을 대신해서 스피박 같은 명사들을 실질적으로 대접을 해야만 하는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연구자 혹은 비연구자들, 연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 무급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죄가 없죠, 사실. 다만 어쩌다 보니, 혹은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삶의 궤적을 따라서 학계 혹은 학계 주변부에 속해 있게 되었지만, 그 대가를 맹목적으로 개인이 치러야만 한다는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사실 가장 문제적인 지점인 것 같고, 뭐 사실 스피박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근데 저는 사실 명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명사도 아니고 국내적인 명사도 아니고, 다만 제가 비평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한 10년 남짓 미술계 안팎에서 글을 써왔으니까, 어떤 특정한 업계, 미술계 언저리에서 비평가로서의 저의 이름을 알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저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자기 효능감이 일종의 글쓰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여실히 체감이 되고 있고,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래도 상징 자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비평가 역할에 한정을 했을 때 많이 기성화가 되어 있고, 그 사실 때문에 네임드로 분류될 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뭐 이게 제가 글래 쓴 글들의 성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글들을 매개로 해서 취하려고 하는 어떤 스탠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연구의 방향성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제 청탁이 줄어들고 있고 간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비평을 포함한 어떤 글들을 제가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건데 지금도 처해 있고 근데 그 이런 재생산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사실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죠. 왜냐면 저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난 몇 년 동안 나름대로 활발하게 글들을 써서 올렸는데 뭐 일기도 있고 잡문도 있고 미술 관련한 리뷰 글들도 있긴 한데 일단 이게 경제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1도 없고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쓰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정도의 총량으로 글들이 개인 블로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경제적인 맥락이랑 분리를 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별다른 실질적인 대가가 없는데 글들을 이렇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썼느냐. 그거는 아까 말했던 어떤 비평가로서 패싱 되기를 자처하는 저희 어떤 자기 효능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 이런 형식과 내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때로는 과시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쓸 때마다 매번 뭐 인스타든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었고, 그게 저한테 남아있는 일종의 관성인데, 이제는 뭐 개별 글들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피드백도 없고, 음, 피드백이 없다는 거는 뭐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누가 뭐 장문의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뭐 긍정의 의미건 부정의 의미든 간에 사실 그런 것도 없고 뭐 다른 비평가들이 지금 미술계안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비평가들이 뭐 글을 잘 읽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거나 아니면 격려를 안 해주는 어떤 제스처를 보이거나 사실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드물고 그냥 무관심한 거죠. 저와 저의 글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갈수록 이제 체감이 되다 보니까 저도 왜 자발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과 더불어서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거를 그냥 드랍을 할까? 뭐 딱히 뭐 저한테 거창한 대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의가 없는 상태로도 당연히 쓸 수 있죠.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고 근데 문제는 제가 저의 글을 매개로 해서 어떤 피드백 회로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저는 뭐 그냥 뭐 집에 주로 있긴 하지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글 쓰는 행위에만 몰두해서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한 상태로 뭔가 썩어 문드러짐을 자초하는 어떤 수인 같은 예술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수인 같은 예술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전개되기는 했는데 비평 자체에는 힘이 있다. 논평할 수 있는 힘과 그 힘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나 그 힘에 대한 어떤 의지만으로 비평가 본인을 충분히
돌보고 건사하는 데는 이제 한계 지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힘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혹은 체념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런 국면에 있는 셈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실 너무 오리무중이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내가 스피박처럼 명사로서 타고났다면 문제가 훨씬 수월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담배가 피우고 싶은데 좀 참을게요. 음, 결국에는 그 앞서 저한테 던진 질문이랑 연관해서 따라붙는 거는 결국에는 비평의 소진이라는 앞선 질문이랑 다소 충돌할 수도 있는 질문이자 어떤 명제이거든요. 비평은 소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글들이 미술계 안팎에서 재생산되고 있죠. 그리고 굳이 비평가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글들이 너무 많고, 뭐 글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공유제인 거잖아요. 미술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리고 글은 저의 기준에서 말하자면 생각보다 편리하고 손쉬운 도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왜냐면 미술 작업을 실제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도구가 뭐 노트북이랑 워드 프로세서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고민과 의제와 상념들을 담아서, 물론 그럴 수 있다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굳이 비평가가 쓴 글만이 통용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써야만 하고 실제로 쓰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이전까지 비평가라는 어떤 롤 역할을 자처해왔던 사람들의 글보다 더 엄밀하고 밀도가 높고 재생산 가능성이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담론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는 글들이 짐작하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아마추어리즘 이야기 반복하자면 그것이 일종의 잠정적인 근원지로 삼고 있는 것은 그 블로그 문화 같은 것일 텐데, 블로그 문화 안에서 본인의 비평가가 아닌 해적질을 하는 어떤 대한 지식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약간 레퍼런스 연구자 같은 느낌? 아마추어적인? 약간 그런 분들이 쓰거나 번역하는 글들의 속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레퍼런스들을 지식 담론 구조 차원에서 재구성하고 재배열하고 재구조화하는 방식을 볼 때면 약간 간지가 난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는 내가 쓸 수 없는 글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어떤 해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런 어떤 레퍼런스 아마추어 사이비 연구자들에 대한 일종의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저렇게
좀 모르지? 왜 이렇게 지식이나 지식의 자녀나 아니면 취미 차원에서 생산되는 어떤 문화적인 산물들을 디깅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욕망 자체가 없는 거지? 하는 식으로 자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소진됐죠. 비평과 더불어서.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제 저는 뭐 그런 어떤 해적 문화? 블로그 문화에 특화된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마침내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좀 그 어떤 자책감이 많이 덜어졌어요. 물론 덜어진 이후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좀 통탄스럽긴 한데, 음, 어쨌든 좀 말하고 싶었던 거의 골자는 비평가라는 역할을 자처하는 몇몇 사람들이 비평이라는 형식 자체를 독점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어떤 굉장히 기성화된 관념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것과 별개인 일종의 하이문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잡다한 아마추어적인 글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둘 사이에 뭔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마추어리즘의 되게 중요한 의제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요. 뭐 어쨌든 그 두 가지 상황과 지금 미술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평이 소진되어 가는 과정은 어쩌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술 비평가가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미술 비평가라는 닉네임 혹은 직함을 달고 글 쓰는 사람이 물론 이건 제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니면 관계가 모자라거나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제가 지금 만으로 32살인데 제 나이대에 근접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대가 어린 분들로 한정을 했을 때 더더욱 그런 어떤 비평가 역할 파이는 너무 협소하거나 거의 없는 거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이제 그 소진된 결여되어 있는 비평가 자리를 대신하는가? 뭐 대체적으로 특정한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이거나 아니면 작가 본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자거나 비평가였던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글을 쓰기를 원하는 보편적인 어떤 사람이라거나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었던 수평적인 맥락에서 글 혹은 비평이라는 형식이 재분배되는 과정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뭔가 부조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어떤 대전제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미술계 안에서 비평으로 구실하는 글들이 재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은 어떤 굉장히 사적으로 패싱될 여지가 충분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건 뭐 비단 비평글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만 사실 비평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전시를 주도적으로 만든 어떤 큐레이터가 있고 그 사람이 글을 쓰고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좀 아닌가?
아, 그래요. 큐레이터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들이 전시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전시에 대한 담론과 어떤 레퍼런스들을 보충을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기원에는 굉장히 지역적인 네트워크들이 몇 가지가 널려 있다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술계와 그 언저리에. 그런 식으로 개별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건사하면서 만들어지는 전시들, 그리고 전시와 관련된 글들, 텍스트, 뭐 큐레토리얼 실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개별 네트워크들만 존재한다는 것이고, 서로 그 네트워크들이 관계를 맺을 만한 여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랬을 때 사실 자기들끼리만 으쌰으쌰해서 만들어낸 전시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그 전시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저는 좀 더 많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개방적인 어떤 피드백 회로가 생성돼야만 비평적인 차원에서의 무언가가 만들어진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특정한 뭐라고 지칭할 수 없는 개별 네트워크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자생적으로 비평글들을 포함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떤 외부로서의 개방성을 지향하는 피드백 회로가 이 미술계 업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순환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그냥 동세대에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세대 차원에서 저와 동세대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 그냥 미술을 수월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미술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전시 왜 보러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관성적인 플로우랑 무관하게 계속 재생산되는 어떤 미술과 전시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 비평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지루해진다고 생각을 더더욱 지루함이 가속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평이 그 외부 안팎을 넘나들 수 있는 비평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더더욱 고여버리고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시 작업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비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짐으로써 작업들을 뭔가 비평적인 차원에서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만 하는 거고 자기가 일하는 큐레이터들 뭐 비평가였던 사람들 혹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과만 교류를 함으로써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지식 생산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지루한 어떤 미술계 내 네트워크 차원의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사실 철저한 외부인에 가까운 거고 실제로 교류하는 사람들도 없는 거에 가깝고 이거는 저를 뭐 피해자처럼 패싱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저의 역량 부족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의 글을 노출할 기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고 그런 플로우의 어떤 수순에 따라서 저에 대한 어떤 청탁의 기회들이 갈수록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뭘 해야 될까? 비평을 왜 하지? 라는 어떤 실존적인 고민이랑 별개로 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비평가로서의 자기 효능감을 누리기 위한 그런 어떤 욕망의 경제에 휩쓸리는 방식으로 써왔던 글의 플로우도 사실 저의 내적인 차원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이고, 사라지고 있는 중이거나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이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이를테면 지면들이 없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글을 매개로 뭔가 비평 차원에서 그건 독점적인 방식으로 행사해왔던 어떤 자리를 와해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아마추어리즘에 가까운 어떤 관계의 형식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좀 먼저 다가와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좀 대화의 물꼬도 틀어주고 저한테. 근데 그거는 저의 너무 과도한 욕심인 것 같고, 제가 왜 아니다. 저는 음침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반드시 그 이유 때문만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히키코모리가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제가 써왔던 방식대로 계속 쓰는 것,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미술 특정적인 글만을 뭔가 기계적으로 씀으로써 저의 어떤 비평가로서 불과 몇 년 전까지 나름대로 어떤 독점하고 있었던 특정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떤 네트워크, 특정한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들 안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제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동시대의 플로우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편입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써왔던 대로 계속 쓰면서 전시들을 좀 더 열심히 보러 다니고 오프닝에 갈 때마다 사람들과 열심히 대화를 나누면서 미술에 관해서 계속 쓸 수 있는 어떤 기회와 구실을 만들어 나가고 샴페인도 좀 찌끄리고, 물론 샴페인을 실제로 오프닝에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랬다면 저는 뭐 네트워크 내부인으로서 글을 계속 쓸 수도 있었을 테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또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계속 쓸 만한 의욕이 잘 안 생겨요. 의지도 없고. 그래서 번아웃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은 질문들도 있고, 음, 근데 벌써 43분이 녹화 시작한 지 경과하고 있고, 저는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을지 안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구절절 이야기하느라 저 자신이 일단 먼저 고생했고, 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정말 리터럴리 있다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조만간 또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할게요.